여러분의 학창 시절 꿈이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예쁜 옷, 특히 치마를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제 일상은 늘 맛있는 유혹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먹는 걸 좋아했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손이 너무 크셔가지고 부침개를 한번 부치면 20장씩 부치셨어요. 그래서 간식으로도 먹고 밥 반찬으로도 먹고 또 자주 해주시던 간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넛. 그리고 또 그런 음식에는 늘 탄산음료가 빠질 수 없었어요. 아이고, 맞아. 특히 저는 컵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완샷하는 게 저의 하루의 루틴이었어요. 그렇게 집에서도 먹고 밖에서도 먹고 친구들이랑도 먹고 또 혼자서도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은 더 불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허리 사이즈가 36인치, 몸무게는 78kg까지 찌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창 막 예쁘게 꾸미고 싶을 나이잖아요. 근데 매일 고무줄 바지에 긴 남방으로 엉덩이를 가리고 다니기 급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몸은 늘 부어 있었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변비는 일상이었고요. 그렇게 불편하고 숨막히는 몸으로 사는 도중에 제가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위암까지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뇌경색 후에 현재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빠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병증이 눈으로 와서 눈 수술까지 하셨고 지금까지 인슐린을 맞으며 살고 있어요. 당뇨는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데. 맞아요. 저와 비슷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진 가족들이 하나둘씩 아파지니까 이대로 살다간 나도 위험하겠다. 나라도 건강해서 우리 가족 지킬 수 있겠다. 하지만 처음엔 다이어트 방법을 몰랐었어요. 제가 정착한 다이어트는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제한해서 음식을 먹는 칼로리 제한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과자 제가 몇 칼로리짜리 먹으면은 밥 반 공기만 먹자. 지금의 건강한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게 오랜 시간 1000칼로리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46kg 정도까지는 빼긴 뺐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빠지긴 했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물건 같은 거를 자꾸 놓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살은 빠졌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왜 피곤해? 얼굴이 너무 퀭해. 실제로 살은 많이 빠졌지만 살처짐이 심했었고요. 또 체성분을 보면 체지방량은 많고 근육량은 너무나 적은 전형적인 마른 비만 체형이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갉아먹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40대 중반,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다이어트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칼로리보다는 영양 균형, 체중보다는 근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을 채우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전과는 180도 다른 저의 다이어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지금은 제가 집에서 항상 홈트를 하고 있는데 그 홈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힙과 코어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팔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엉덩이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브릿지. 뒷벅지하고 엉덩이 쪽에 힘을 잔뜩 주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쪽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그리고 이 코어까지 좋아지니까 이 운동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코어가 많이 강화되겠다. 팔 운동도 제가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이 많이 쪘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이 일자팔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팔뚝살, 딱 여자들 제일 큰 고민인데. 네, 이 팔을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뒤쪽 팔에 자극이 꽉 오거든요. 이 부분.
이거를 신경 써주시면서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게. 아이 저것도 내 어깨 아프니까 안 돼. 아직 빼야지. 저는 운동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 후에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아, 단백질 쉐이크에 유산균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유산균 여기를 같이 주는 거의 뭐 프리프로 같이 먹는 느낌.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단백질 보충할게요. 제대로 운동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탄수화물 가득 칼로리에 집착하던 저의 식습관도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만의 식사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먹은 게 제일 궁금해. 비법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밥보다는 가장 한식스러운, 그렇죠? 풀만 있고 그렇지 않네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먹거나 그렇지 않고요. 한식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식도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대신에 먹는 순서를 저는 채, 단, 탄 요 순서로 해요. 채소, 단 거, 탄 거. 탄 걸 왜 먹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 혈당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포만감도 있으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배부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많이 먹지 않아서 좋아요. 달아. 체단, 탄. 채단탄. 밥 먹고 바로 디저트.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되게 맛있게 보이죠? 빵이에요? 제가 사실은 엄청난 빵순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살이 쪘던 것도 빵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직접 만드세요. 이게 저당 휘낭시에요. 일단 계란 3개를 넣고 섞으시면 돼요. 이게 밀가루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아몬드 가루예요. 아몬드 가루. 밀가루보다 건강하겠다. 그리고 이 흰 가루도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예요. 이건 당이 0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비아를 넣어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만들어 먹으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빵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 재료만 조금 바꾸는 거죠. 네. 손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분이 너무 괜찮네요. 이 상태로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180도 20분 구우시면 돼요. 완성. 부풀어 올랐어. 진짜 그냥 일반 초코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유혹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하게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게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역시 화면으로 볼까요? 네. 이게 바로 비엔나 17이에요. 저도 먹고 왔습니다. 장내 미생물. 이게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변비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변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이 비엔나 17을 먹으니까 식욕 조절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비엔나 17을 매일 챙겨 먹다 보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을 다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엔나 17은 저의 다이어트 동반자이자 애정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지방은 걷어내고 근육을 채우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6년이 됐는데요.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보다 체중은 한 2kg 정도 늘었어요. 현재는 48kg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아까 몸소리 텔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유전력, 그렇죠? DNA 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지만 식습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력을 되게 무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유전력이란 말도 쓰고 가족력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네.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우리 이승현 씨가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유전적인 질환은 어떤 거냐.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변이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 정록생명,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이고요. 반면 가족력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의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같이 식습관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주로 생활습관, 주거 환경, 식습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암 이런 것들은 설령 유전자가 그런 요인이 있더라도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통계가 가족력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부모 중 한 분이 당뇨병이면 자녀에게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약 20%, 또 양친이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는 30에서 50%까지도 증가하고요. 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당사자의 고혈압 위험은 약 3.5배에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무려 30에서 44% 증가하고요.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65세 이전에 이 뇌졸중을 겪었다면 이 자녀의 뇌졸중 위험은 2.8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 챙겨 드시던 게 있었어요. 네. 그 BNR17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린다면서요. 요 유산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유산균 하면 장에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모유, 모유에도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균주 이름이 바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줄여서 BNR17이라고 하는 유산균이고요. 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좋은 미생물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이 유선에 있는 모유입니다. 모유에는 면역 성분,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도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유에는요, 다양한 영양 성분과 함께 수백 종의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은 총 19종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에 비해 30에서 40배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산모의 모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밑줄 쫙 별표 3개입니다. 보통 유산균은 장 건강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모유일의 유산균인 BNR17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BNR17이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늘 경계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먹은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먹은 만큼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칼로리 섭취가 줄어드는 셈이 되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추럴 칼로리 커터네. 그렇죠. 너무 좋은데. 네. 또 이 BNR17은요,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도 있는데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비만한 성인에게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내장 지방이 줄고요. 허리둘레가 2인치 정도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배가 들어간다. 내장 지방이가 더 중요한 네. 거잖아요. 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소리 텔러께서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로 선회를 하셨잖아요. 네. 중년의 건강 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근육을 지키는데도 BNR17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국내 연구팀이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BNR17을 21일 동안 경구 섭취를 시키고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근육 기능 저하가 개선이 되고 비복근도 증가를 하고 대퇴사두근의 증가까지 확인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몸소리 텔러께서 BNR17이 함유된 단백질 보충제를 아예 같이 네네네. 쉐이크로 만들어서 챙겨 드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관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개선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괜히 BNR17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다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식욕이죠. 식욕. 멈출 수 없는 식욕. 입 터진다. 식욕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렙틴인데요. 이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비만한 사람일수록 이 몸에서 렙틴의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잘 듣지 못하게 되고요. 자꾸 먹고 싶어지는 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때 BNR17 섭취가 이 렙틴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BNR17이 혈중 렙틴 호르몬 농도를 조절해서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BNR17을 먹으면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 이 목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그 거죠. 몸소리를 네. 들을 수 있게 된다. 볼륨을 켜주는 거네요. 네네. 이야. 이렇게 유산균의 다양한 역할이 밝혀지면서 유산균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회에서조차도 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